네, 안녕하세요. 자, 해적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은 원자재 가격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년이 됐습니다. 벌써 1년이에요. 네. 언제가 1년이죠? 2월 24일이니까 이 촬영일 날짜로 이제 27일이니까 지났네요. 지났죠. 네.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거라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미국 정부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러시아의 무기가 상당 부분 고갈이 됐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에서 이제 무기 공급을 이제 받고 있고 하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아직 실제로 공급을 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은 상당히 고려 중이라고 긍정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끝이 안 보여요 지금. 침략한 땅이 이제 러시아 땅으로 이미 지정을 했잖아요. 작년에 그 땅을 다시 이제 러시아는 완전히 이제 러시아령으로 이제 만들려 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다시 돌려내라. 내 거다. 다시 우리 거니까 돌려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 이전에 뺏겼던 크림반도까지 이제 다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의 종료가 어렵다. 여전히 어렵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한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시장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원자재든 뭐든 안 오를 수가 없었던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을 더 촉발시켰던 거는 전쟁이었죠. 이 전쟁이 1년 뒤에 자 현재는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자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뭐 다른 상품은 둘째치고 천연가스를 일단 이야기를 먼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석 매니저님이 순서를 다르게 갖고 오셨지만은 저는 일단 천연가스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연가스가 전쟁이 터지고 나서 정확하게 10배가 올랐나요? 10배. 네. 10배가 올랐는데 지금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2불. 20불 가던 게 천연가스. 2불? 네. 러시아가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인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수석 매니저님이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일단 뭐 천연가스, 원자재 그런 원유 천연가스의 최고의 공급 국가면서 유럽에 가장 많은 거를 수출하는 나라인데 맞아요. 그게 막히다 보니까 2월, 3월 지나면서 유럽은 무섭기 시작한 거죠. 네. 왜냐하면 나는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하면서 천연가스는 자기네들의 겨울 난방을 책임질 수 있는 그렇죠. 큰 재료인데 네. 그 재료가 막혀보니까 이번 겨울 춥대.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생긴 거죠. 네. 생기면서 가격은 20불까지 올랐죠. 모든 유럽 국가들은 어느 정도 재고를 쌓아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심리 때문에 더 불안하면서 가격을 상승하는 이제 촉매제가 됐는데 네. 생각외로 겨울이 따뜻했어요. 네. 안 추워. 네. 그게 일단은 주요 원인 중에 하나죠.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수입을 못하니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쓸 수 있는 천연가스를 많이 재고를 쌓아놓은 상태였어요. 네. 근데 안 추워. 사용량이 일단 적겠죠? 온난화야. 네, 맞아요. 날씨가 이상해. 그러니까 재고도 안 떨어져요. 넘쳐나.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의 형성에 맞춰서 가격이 다시 꼬꾸라지기 시작하고 있고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뭐 여전히 뭐 그 수요 자체가 워낙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닌 일단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70% 가까이 되는 그렇죠. 수입 국가가 이제 미국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일단은 이제 생산이 일단은 많아지고 거의 수출이 이제 다 유럽으로 대부분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우리나라 그 가격이 조금 이제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급망 자체를 확대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크게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공급을 원활히 받았어적에도 재고는 70에서 80% 항상 유지를 했었다더라고요. 근데 이번 이제 전쟁 이후에
90%가 넘는 95%뭐근 100% 거의 뭐 가까운, 네. 옛날에 코로나 때 뭐 원유 창고가 해가지고 원유선이 네.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이 이제 유럽도 맞아요. 이제 더 이상 완전 수송 가득, 창고가 네.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득 찼으니 지금은 가격이 뭐 사용량 자체도 없는 데다가 심지어 저장을 하는 이제 저장 탱크 자체도 탱크도 꽉 찰 없고. 정도로 이제 재고를 쌓아뒀으니까 현재 네, 천연가스 가격은 이렇게까지밖에 뭐 말 그대로 그냥 수직 낙하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하양 진짜.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천연가스가 미국 철도의 이제 파업도 맞아요. 한 영향을 그쵸.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 가격을 보면은 6% 7%씩 빠진 날이 보일 거예요. 그날은 미국의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네요. 철도가 운행을 안 해. 네, 철도가 운행을 안 하다 보니 천연가스를 이동을 못 하다 보니까 맞아요. 재고 탱크에다 계속 쌓아두고 그러니까 이걸 딴 데서 쓰는 데서 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수요는 없이 계속 이제 저장만 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 차트를 보시면은 하루에 막 6% 7%씩 빠진 날은 미국에 파업이 있었던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뭐 지난 시간 우리 성주 수석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거 그 천연가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우리나라는 한국에 왜 이렇게 비싸? 자, 가스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만은 유럽 자체에서는 유럽 국가들은 계약 자체를 단기 계약을 합니다. 뭐 반기, 뭐 길어봤자 이제 반기 아니면 이제 뭐 짧은 데든 뭐 한 달. 뭐 한 달까지도 그렇게 뭐 매달 계약을 한다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기 계약을 먼저 하기 때문에 1년 아니면 2년 뭐 그런 식으로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을 때 이미 그 사는 가격으로 거. 이제 사는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샀던 구매 정보 자체에서는 말 그대로 매도했지 가격이 떨어질 거를 대비했을 때 해지를 해지를 걸어놨겠죠. 네, 걸어놨겠죠. 일단은 그런 개념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원자재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으로 들어왔으니 가격 비싸게 자체도 팔아야죠.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 한전에서 싸게 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계속 적자만 자체가 늘어나니까. 확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뭐 우리나라의 가스 가격은 원자재 가격만큼의 하락분은 보이기가 당분간은 올 힘들다. 겨울까지도 23년 겨울 초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가격은 뭐 비쌀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아마 해야 그 될 것 같아요. 차이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과 한국의 가스비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가격의 시차가 한 못해도 1년은 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연도 말, 이번 연도 겨울? 아니면 내년 겨울쯤, 겨울 끝날 때쯤? 딱 네. 이맘때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천연가스만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네. 걸 수입하는 거는 다 저희는 한국은 장기 계약을 장기 우선으로 계약이기 하니까.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일단 가격 자체가 물가에 대한 이제 하락은 여전히 좀 우리나라는 쉽지가 않을 것 쉽지가 같다.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각 상품별로 한번 이야기 천연가스는 이렇게 다뤘다면은 뭐 원유, 구리, 금, 뭐 옥수수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일단 원유가 뭐 천연가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제 원유인데 네. 원유가 이제 전쟁할 때는 뭐 90불 수준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것도 한 뭐 130, 40불까지 그렇죠.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뭐 70불까지 네. 빠지고 뭐 전기동도 그렇고 대부분의 원자재들이 코로나까지는 아직 안 빠졌어요. 코로나 19년도에 났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전쟁 2022년 초 1년 전까지보다 그때까지 다 빠지고 더 이하로도 빠진 것도 많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19년도 코로나 때부터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긴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의 가격까지 빠질 수 있을까? 이거는 전 좀 아니라. 왜냐하면 전반적인 글로벌적인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리 빠져도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물가 지수가 뭐 미연준이 목표하는 2%, 거기까지는 안 됐지만 4%까지라도 빠지면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빠지면 지금 반 이상이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19년도까지의 가격까지는 좀 힘들지만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전쟁 전까지의 가격까지 빠졌기 때문에 웬만한 수요 공급의 불규칙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다시 한번 그 2022년 3, 4월 때의 급등은 일어나기는 좀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뭐 그런 흐름 자체가 뭐 쉽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계속 경제 지표도 좋으니까. 좀 좋게 나오니까
달러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각종 원자재가 이 달러의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가 다시 넘으면서 지금 가격이 뚜두둑 이제 말 그대로 원자재는 달러로 결제를 다 하는 거니까 이제 달러 가치 자체가 높다 보니까 싼 가격에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전기동은 그 중국이 다시 오픈한다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차장님. 많이는 올랐죠. 네.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 많이 빠졌어. 네, 진짜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전기동은 이제 좀 회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동, 알루미늄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기초 건물을 만들 때도 뭐 전기동, 알루미늄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초 재료들의 수요는 늘어날 거예요. 그거는 단 가지 하나 이유는 이제 중국 때문에. 중국 하나로. 중국 하나로. 아무리 달러가 뭐 지금에서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가 아니라 뭐 150, 170 가지 않는 이상 뭐 지금 올라봤자 뭐 네. 100, 110까지 왔다 갔다 네. 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 그 정도에서는 전기동 가격은 제 생각에는 중국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좀 더 획기적으로 오픈만 해준다면 수요만 좀 더 늘어준다면 LME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 가격에서 지금 8,000불대 있지만 네. 9,000불 정도까지는 진짜 후다닥 올라가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그러면은 저 옥수수나 밀 이런 이제 농산물 쪽은 어떤가요? 이것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네. 곡창지에서 이제 운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오르고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뭐 운송에 뭐 좀 막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은 그렇게 아예 그냥 셧다운 시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공급의 문제가 전쟁 뭐 작년 2, 3월 때보다 좀 약해진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말 그대로 수출하는 물량 자체가 이전 대비 확실히 줄긴 했어요. 줄었는데. 줄긴 했지만은 또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여전히 뭐 남미 쪽에 이제 곡창지대가 이제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브라질이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이제 말 그대로 메꿔준다라고 표현을 네. 할게요.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 수요 공급은 농산물 좀 그래도 안정화가 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격이 이렇게 튀었다가 다시 조금 내려가면서 안정화가 된 큰 이유가 예전에는 진짜 한 유럽은 천연가스, 러시아 네. 딱 이 루트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유럽이 천연가스 러시아가 아니라 천연가스 미국 다른 나라로 조금 눈을 넓힌 거죠. 그러니까 공급망의 다변화죠. 이제 루트가 다변화가 이게 된 정말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 딱 하나 보시는 거 지금 계속 오르는 상품이 딱 하나 있어요. 설탕. 설탕. 설탕은 최대 생산국이 브라질이거든요. 근데 이 브라질에서 설탕에만 피해를 입히는 해충이 브라질에서 지금 1년이 넘게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탕, 그러니까 사탕수수 자체가 계속 말라주는 현상이 많아진대요, 지금 브라질에서. 그래서 생산량 자체가 기존 대비 반 가까이가 줄었다 보니까 지금 설탕 가격을 보시면은 계속 오릅니다. 달러가 오르는 말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설탕 가격은 뭐 안정화가 되기가 여전히 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1년이 넘는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설탕 가격 자체가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최종 우리가 이제 사 먹는 설탕 자체 가격도 오르고 오를 수 있다라고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이제 설탕이 오르면서 이제 뭐 저희가 먹는 이제 뭐 과자 가격도 오를 거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아무리 원자재 가격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쟁 전후로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생각하기는 가격이 오르는 거는 19년도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가격이 꾸준히 올라왔기 네.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은 아직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쉽게 안 잡히는 것 중에 큰 이유가 하나라고 그렇겠네요. 생각되죠. 갑자기 좀 생각이 드는데 구리광산은 칠레가 제일 이제 압도적인 많잖아요. 칠레가 뭐 30% 정도 하고 페루가 10% 정도 하니까 그 남미 쪽에서 대부분을 이제 생산하고 있죠. 그쪽에서는 그러면은 뭐 공급 쪽에 관련된 이슈는 따로 없나요? 그쪽 공급 쪽에 있어서 이제 뭐 워낙 그런 광산들이 좀 노동자들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네. 파업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뭐 파업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원래 항상 연초가
파업이 좀 파업 많아. 시즌이에요. 파업 시즌. 왜냐면 뭐 저희도 회사원들 뭐 연봉 협상하잖아요. 네, 네. 거기도 이런 거를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파업 시즌이다 보니 가격을 지금 돈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빠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계속 오를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많이 왜냐하면 있다라고 공급적으로 볼수 그런 있을 것 남미 정도 광산들의 이제 뭐 기후 문제도 있고 파업 문제도 있고에 대해서 공급 문제, 공급이 없어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튀르키예에서 4월인가부터 재건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재건을 하면 무조건 전기동이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골격, 네. 건물의 골격은 다 전기동 들어가니까 중국도 리오프닝 하는데 전쟁으로 인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재건을 한다. 지금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붕괴가 그쵸.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수요가 더블이 아니라 지금 트리플까지도 수요가 더 오를 수 있는데 공급은 빠지고 있다. 이 구리 가격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각종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 이유들이 시장에 너무나 잘 깔려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구리 가격을 좀 봐서는 유심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뭐 같아요. 이제 한 3, 4월부터 시작해가 날씨 따뜻해질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하면 딴 것보다 수요의 과도한 수요로 인해서 저는 전기동하고 원유 전기동과 원유 가격 상승이 가격 충분히 상승이 일어날 것 같다. 일어나지 한 번 정도 일어나지 않을까? 예,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수석님이 오늘 지금 원자재 가격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정말 좋은 포인트, 말 그대로 공급이 딸리다 보니 수요는 넘쳐나는데 넘쳐나는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좀 어느 안정화됐다 싶었는데 다시 수요가 빵 네. 터져. 그 인플레이션 촉발되는 게 시장에 아무래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게 굉장히 평가하기 높아요. 때문에 현재 금리 자체가 여기에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 네, 가격, 맞아요. 이 금리 수준에서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당분간 같네요. 금리도 높을 거고 인플레이션도 높을 거고 모든 게 다 높을 거라 저희가 고통도 많이 받았고 고생도 했는데 아직 그 고통을 끝내기는 약간 이른 시기이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FOMC 하고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3월 22일, 23일이니까 화요일, 수요일이잖아요. 화요일, 수요일이니까 그 끝나는 주에 이제 뭐 목요일이든 금요일에 그때 맞춰서 한번 진행해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경제 지표가 계속 그때까지 잘 나온다 하면은 금리 인상의 이제 부담감 때문에 가격 자체가 많이 이제 각종 뭐 지수들은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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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밖에 없을 거고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 자체도 마찬가지로 달러 대비해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조금 아직은 시장에 좀 짙게 깔려 있는데 대신 하나 판단해야 될 거는 원자재는 수요 공급을 그래도 무조건 챙겨봐야 된다. 무조건 원자재는 수요 공급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2월 해적 우리 그 김성주 수석 매니저님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지금 시장을 읽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정말 작아요. 이 범위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런 내용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저희가 이제 뭐 주식처럼 종목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FOMC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금리랑 원달러 흐름도 같이 이야기를 좀 달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행도 그러면은 많아도 아니고 여행을 갈 때 말 그대로 달러를 갖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달러를 미리 바꿔두는 게 좋을지 현지에서 바꾸는 현지에서 바꾸는 게 좋을지 뭐가 좋을지는 한번 그때 그런 이야기를 다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다음 시간에 그런 관련 이야기들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 수석 매니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